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 번째 강의를 맡은 권지웅이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나름 이제 언택트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아직 익숙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고, 저도 좀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남겨주실 댓글이나 아니면 질문 이걸 실시간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주시면 제가 그거 받아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연결되기 힘든데도 서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저를 봐주시고 계시고,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전달해 드렸으면 해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청년기본법이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법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법을 공부해야 할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법을 엄청 깊이 있게 공부하자는 건 아니고, 이 청년기본법이 올해 만들어지기도 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과는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함께 오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배워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좀 도움받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기본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가져왔고요. 저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사로도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먼저 드려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년기본법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청년기본법을 보면서는 이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은평이랑도 연결되겠는데, 혹은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역의 정책이랑도 연결되겠는데,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된다고 하면 저는 오늘 강연이 저한테도 좀 보람찬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청년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나, 그리고 바꿔 말하면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대한민국의 청년과 관련된 법령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청년과 관련된 법령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해는 2004년이었어요. 2004년도 그때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제목에서처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업 문제를 조금 한시적으로나마 무언가 풀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997년도에 IMF가 있었고, 그때 이후로 실업 상태가 좋아지지 못하고 계속 나빠지니까 이때 2004년에 처음으로 청년과 관련된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의 내용은 고용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죠. 근데 이 법을 원래는 한시법으로 만들었거든요. 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정도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는 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청년 실업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죠. 근데 웬걸 해소가 안 되고 점점 더 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정도에 이 법의 이름을 아예 다 바꿔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계속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옛날의 청년정책은 지금처럼 주거 문제, 아니면 문화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이렇게 다뤘던 게 아니라 일자리 문제만 청년 문제로 다루고 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법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가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먼저 근데 청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일자리 문제가 풀리면 당연히 많은 문제가 풀리는 건 맞지. 근데 일자리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청년의 삶이 안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주거의 문제, 금융의 문제, 아니면 문화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 어때? 이런 이야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먼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쌓이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청년의 참여의 문제, 주거의 문제, 문화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총칭해서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청년 정책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져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가 되어서야 정부가 그래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종합정책이어야 하지 이렇게 하면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청년정책만큼은 처음에는 중앙정부로 시작했다가 다시 지방정부로 왔다가 그리고 그걸 받아 안아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진이 처음으로 전국 최초 청년기본조례 발의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2015년도에 발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토론회도 그 전년도 14년도 말에 토론회도 진행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고 이 당시에 청년기본조례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번에는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이것도 청년정책이야. 그리고 나번에 청년의 능력 개발, 다번에 청년의 고용 확대, 라번에 주거 안정, 부채 경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청년 정책으로 한다고 한 게 이 조례의 되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왔고요. 그런 것들을 이어서 아예 정부도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 청년기본법이 올해 2월에 통과되었고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8월 5일 날 처음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는 청년기본법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